2024년 9월 12일 오늘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학은 총 8개 대학인데요. 그 중에서 한국체육대학교와 최종 경쟁률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이화여대, 공주교대, 그리고 유니스티의 최종 경쟁률을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건국대의 전체 경쟁률은 작년 대비 0.67 오른 26.5대 1이었습니다. 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죠. 전형별로 보면 논술 전형 경쟁률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역균형과 자기추천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 경쟁률은 작년보다 0.45 하락했습니다. 올해 지역균형 모집 인원은 130명이나 늘었는데요. 이에 비하면 경쟁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교과 전형 경쟁률은 수학과 수의학과, 건축학부, 재료공학과, 그리고 환경보건, 산림조경 순으로 높았습니다. 작년에는 20대 1의 경쟁률을 넘기는 곳이 3곳 있었지만 올해는 20대 1 경쟁률을 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경쟁률이 4대 1이었는데 마지막에 경쟁률이 10일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마지막 발표한 경쟁률이 4대 1 미만이었던 자연계열 학과들은 막판에 경쟁률이 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쟁률이 낮은 곳들은 주로 어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어 영문이나 국어 국문 같은 경우에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4대 1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 학과들처럼 경쟁률이 치솟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학과들에는 막판에 학생들이 몰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도 교과 전형처럼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주로 생명 관련된 학과였고요. 5위에 위치한 기계로봇, 자동차, 공학만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학과였습니다. 작년 시스템 생명공 같은 경우에는 53대 1에서 경쟁률이 꽤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그리고 또 이 순위에는 없지만 올해 자기추천에는 무전공인 KU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는데요. 자유전공도 25.98대 1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선발 인원이 179명으로 매우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었는데 올해 신설된 건대 자유전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과 전형과 비슷하죠. 영어 교육, 경제, 그리고 중어 중문, 국어 국문, 부동산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는데요. 중어 중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인문계열 학과들의 경쟁률 하락폭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조금 더 컸습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은 작년보다 크게 상승해서 63.5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순위는 수의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과대학 자유전공, 중어 중문, 사학 순이었는데요. 수의학과는 272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이지만 작년보다는 100대 1 가까이 하락한 경쟁률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락해도 합격이 쉬운 건 아니겠죠. 경쟁률 높은 탑 10에 속한 나머지 학과들은 모두 인문계열 학과들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곳이 수의회와 미디어 2곳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10개 학과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겼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3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생명과학 특성, 수학교육, 식량자원과학, 그리고 기술경영,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 순으로 낮았습니다. 문과대학 자유전공은 163대 1이었는데 사회과학 융합전공은 30대 1 수준으로 경쟁률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이건 논술 출제의 문항 때문일 텐데요. 사회과학 융합이나 기술경영 같은 곳에는 수학 문항이 나오는데 이게 학생들의 지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이런 수리적인 역량이 필요한 인문계열 논술을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동국대의 수시 전체 경쟁률은 작년 대비 1.3 하락한 2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논술과 학종은 경쟁률이 하락,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작년 대비 0.52 상승한 14.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약학, 경영, 화공생물공, 그리고 식품생명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동국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탑 5가 모두 자연계열 학과였는데 올해는 경영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경쟁률이 탑 5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거는 경영이나 미디어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급격히 높아져서 이렇게 순위 안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이 학과들의 경쟁률은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작년 경쟁률이 높았던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이 학과들이 순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5개 학과는 모두 인문계열 학과들이었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학과들 위주로 경쟁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작년보다 3.28 하락한 20.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치외교나 수학과 같은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경쟁률 예상 영상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바이오 환경과학, 약학, 영화 영상, 그리고 화학,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생명 관련된 학과들도 있었지만 영화 영상이나 화학, 그리고 교육이나 경영 같은 곳도 비교적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쟁률 높은 곳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꽤 하락했는데요. 바이오 환경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55대 1에서 올해 42대 1로, 생명과학은 작년 41대 1에서 올해 32대 1로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도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았지만 경쟁률이 낮은 곳에도 자연계열 학과들이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건국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나 물리, 이렇게 다소 선호도가 낮은 학과의 경쟁률도 낮았지만 전자전기공이나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도 낮았습니다. 이건 올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생명 관련된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은 비교적 높지만 다른 공학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편입니다. 논술 전형도 역시 작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해서 48.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은 약학, 법학, 영어 영문, 국어 국문, 경영 순으로 높았는데요. 건대 수의처럼 동국대 약학 논술도 100대 1 이상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죠. 약학을 제외하면 경쟁률 높은 다른 학과들은 주로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탑 20의 학과 중에서 18곳이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어요. 인문계열은 평균 60 초반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자연계열은 약학을 포함해도 30 중반대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약학을 제외하면 35대 1의 경쟁률을 넘는 자연계열 학과는 아예 없었고요. 가장 낮은 5개 학과의 경쟁률은 20 초중반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경쟁률이 20대 1이 채 되지 않는 곳이 4곳이나 있었는데요. 이에 비하면 자연계열 학과들의 논술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올해 수시 전체 경쟁률은 작년보다 1.77 오른 16.39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 상승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이끌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작년보다 지원 인원이 1,400명가량 많아져서 경쟁률이 2.5 오른 8.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연세대 교과 전형은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도입되는데 수험생들은 최저보다는 면접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생명공, 아동가족, 시스템 생물, 도시공, 화공생명공 순이었는데요. 학종이 아닌 교과 전형에서도 생명 관련한 학과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문계열 중에서는 아동가족이 유일하게 탑5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동가족의 마감 직전,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경쟁률이 1.8이었습니다. 다른 학과들에 비하면 무척 낮은 경쟁률이었거든요. 이렇게 낮은 경쟁률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마지막에 몰려서 최종적으로는 14.8대 1까지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2대 1이었던 의료환경도 10.2대 1로, 그리고 2.17대 1이었던 사회학과는 8.67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정치외교, 행정, 언론, 홍보 영상, 그리고 국어 국문, 경제 순이었습니다. 이 학과들의 경우에 경쟁률은 낮아 보이지만 아마 입결 수준은 낮지 않을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 면접이 영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의 70% 컷은 1.36, 행정은 1.45, 언론 홍보 영상은 1.33이었거든요. 연세대의 최저 기준이 엄청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어쩌면 입시 결과가 이것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 경쟁률은 작년과 큰 차이 없이 0.15 하락한 11.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른 대학들과 비슷하게 학종에선 생명 관련된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천문 우주의 경우에는 다소 선호도가 낮은 편인 학과임에도 경쟁률이 높은 순위 탑5에 올랐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오른 학과입니다. 이외에도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5곳 모두 어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작년에는 9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던 곳들인데 올해 6대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어문계열 중에서는 국어 국문만 9.9대 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이 어문 계열의 작년 평균 충원율은 90% 정도였는데요. 올해도 이 정도의 충원율을 보인다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3대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 논술 전형 경쟁률은 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쟁률 상승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 주도했는데요. 작년까지 실시되던 과학 논술이 폐지되고 수리 논술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지원이 많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순위는 치의의 약학, 경영, 언론 홍보 영상, 경제 순이었습니다. 전체 경쟁률 상승은 자연계열이 이끌었지만 그래도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자연계열보다 꽤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문계열의 논술 경쟁률 평균은 70 초반 정도이고요. 자연계열은 치의나 약학을 포함한다고 해도 40 초반 정도에 머무르거든요. 계열에 따라서 상당히 뚜렷한 경쟁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경쟁률이 낮은 순위는 물리, 생화학, 시스템 생물, 화학, 도시공 순이었고요. 3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는 30대 1 미만의 자연계열 학과가 17곳이나 있었는데요. 올해는 5곳으로 줄었습니다. 이화여대 올해 수시 경쟁률은 12.68대 1로 작년에 비해서 0.77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형별로 보면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은 소폭 상승, 학종인 미래인재는 소폭 하락, 그리고 논술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경쟁률은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인데요.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의 올해 경쟁률은 5.19대 1입니다. 작년보다 0.48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올해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선발 방식이 바뀌어서 지원자 전원 면접을 치르는 게 아니라 모집 정원의 5배수를 1차 선발해서 이 학생들만 면접을 치르게 되죠. 올해 고교 추천의 전체 경쟁률은 이 5배수를 살짝 넘겼습니다. 경쟁률은 기후 에너지 시스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사회학과, 사회교육, 그리고 통계학 순으로 높았습니다. 올해 이 학과들처럼 5대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인 곳은 모두 19개 모집 단위였는데요. 이곳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도 꽤 있겠죠. 반대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건축학, 지리교육, 특수교육, 전자전기공, 사이버 보안 순이었고요. 23개 모집 단위의 경쟁률이 5대1 이하였습니다.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모두 면접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1차에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 졸이시는 것은 없겠지만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겁니다. 학종인 미래인재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소폭 하락해서 8.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은 약학, 스크랜튼, 그리고 의예과, 미래산업약학, 기후에너지 시스템공 순으로 높았습니다. 약학 전공의 경우에는 눈에 띄게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요. 작년에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이보다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의예과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4 정도 하락한 16.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건 의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선호가 줄었다기보다는 모집 인원이 13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문헌정보, 유아교육,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제, 불어 불문 순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학과들의 경쟁률 평균은 5.6 정도로 낮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올해 이화여대 논술 전형 경쟁률은 45.29대 1로 작년 대비 4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약학, 간호, 스크랜튼,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건축도시 시스템 공순이었는데요. 약학은 타 학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죠. 작년에 비해서 60대 1 가까이 경쟁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대 1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건국대나 동국대, 그리고 연세대와 다르게 자연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인문계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인문계열 학과인 기독교학과, 국제사무학과, 사회복지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순이었는데요. 20 초반 정도의 경쟁률로 논술 전형 치고는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인원이나 논술에 아예 미응시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이보다도 꽤나 낮을 수 있을 거니까요. 논술 준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주교대는 교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원서를 마감하는데요. 올해 교직적성 인재의 경쟁률은 작년 대비 1.99 오른 11.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시들한 것과 다르게 2년 연속 교직적성 인재의 경쟁률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발 인원 감소가 큰 이유를 차지할 겁니다. 작년 선발 인원은 8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53명으로 모집 인원이 크게 줄었고 이게 경쟁률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일반 전형에 비해서 지원자 풀이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다른 교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충원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공주교대 지역인재의 실질 경쟁률은 2대1 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니스트 일반 전형의 올해 경쟁률은 15.85대 1로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공계열과 경영계열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데 두 계열 모두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마감한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니스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전형은 작년보다 아주 소폭 경쟁률이 하락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6개 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봤는데요. 대학과 전형마다 경쟁률 상승과 하락의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전형 방법이나 선발 인원의 변화 등 다양한 것들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확하게 경쟁률을 예상하고 지원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만 내일 마무리될 수시 지원을 잘 끝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서 접수가 끝은 아니니까요. 수능까지 그리고 또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까지 계속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